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두 차례 연기됐던 누리호 2차 발사가 내일 오후 4시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고흥 우주센터 인근 현장에서는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나로 우주센터와 15km 떨어진 전남 고흥 남열 우주발사 전망대. 짙은 해무 사이로 우주센터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리호 발사를 하루 앞두고 전망대에는 발사 성공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날씨는 바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바람이 없으니까 무난히 올라가서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해무가 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내일이면 저 멀리 보이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2차 발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흥 유자밖에 없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은 또 우리 고흥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또 전 세계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우주센터와 마주하고 있는 여수 낭도의 둘레길. 오후 들어 잠시 해무가 걷히자 발사대가 뚜렷이 모습을 드러내고 와, 제일 좋다. 네, 멋있네, 진짜.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분주하게 눌러봅니다. 그 나로 발사하려고 세워놓으니까 아주 잘 보이구만요. 그래서 내일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민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려를 딛고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에 발사되는 누리호에는 지역대학 최초로 조선대학교가 개발한 인공위성이 함께 실립니다. 이 인공위성은 백두산을 관측해 분화징후를 살피고 도심 열섬 현상 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2년간에 거쳐 개발한 인공위성입니다. 가로 10cm, 세로 20cm, 무게는 9.8kg으로 초소형입니다. 이름은 스텝큐브2로 이번에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에서의 주요 임무는 적외선 카메라로 백두산을 관측해 폭발 징후 등을 살핍니다. 도심 열섬 현상과 산불 발생 시 확산 경로 등 열에 관련된 상황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저 위성이 이제 백두산 천지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천지를 찍게 되면 지상에서 그 영상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백두산 천지의 온도 분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 누리호에는 스텝큐브2를 비롯해 실제 위성 4기가 동행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것이 스텝큐브2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초소형 위성들을 안고 700km 저궤도에 안착해 분리시키면 각자의 임무에 돌입합니다. 임무 수행은 최대 1년. 위성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백두산 천지 온도를 모니터링한 데이터 값을 지상으로 전송합니다. 큐브 위성을 개발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이 지방대학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서 스스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역 대학 최초로 개발된 인공위성이 우주를 향한 장대한 도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도의회 모두 의장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 2명으로 압축됐는데요. 이번에도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단을 뽑는 관행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 후보가 정무창, 조석호 의원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선 의원 가운데 경선으로 의장을 뽑기로 하고 공모를 받은 결과 이들 2의원과 함께 비공개로 1명의 재선 의원이 신청을 했다가 당사자가 철회했습니다. 9대 광주시의회에 당선된 23명 시의원 가운데 22명이 민주당 소속. 오는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출된 후보가 사실상 의장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단 역시 다음 달 2일 결정되는데 재선 의원 대부분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체 61명의 의원 가운데 56명이 민주당 소속인 전남도 의회 역시 4선의 소동욱 의원과 3선의 김성일 의원이 전반기 의장 후보로 사실상 압축된 가운데
오는 22일 선출 방식을 정한 뒤 27일 당내 경선을 치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소수정당과 초선 의원 배제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 선출을 놓고 불거졌던 불필요한 갈등과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 그리고 편가르기와 줄 세우기 등을 통한 자리 나눠 먹기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뉘면서 4년 내내 갈등 양상을 빚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이 분명히 있고요. 이에 따라 9대 시도의회 의장단 역시 민주당 일색으로 꾸려지겠지만 집행부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로 차가워진 지역 민심을 회복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 의원이나 이들의 활동을 알지 못한다는 민주당이 자체 조사한 인식조사 결과는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의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자율 반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올 1분기 영업손실만 8조 원에 육박하는 한전과 한국남부발전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의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기업 평가에선 한국 KDN과 한전 KPS가 양호 등급을, 한국전력거래소는 보통 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월 들어 5할 승률도 밑도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수진 침체에 이어 타선까지 물방망이로 전락하면서 팬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아가 이달 들어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 성적은 6승 1무 8패.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2경기 많습니다. 6월 한 달 매 경기 5점 이상씩을 내줬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입니다. 여기에 타선 역시 팀 타율 2할 4푼, 출루율 3할 2푼대로 하위권입니다. 이처럼 타선 역시 현저히 힘에 떨어지다 보니 매 경기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5위 KT와의 승자도 2.5게임으로 좁혀졌습니다. 외국인 투수 교체가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교체가 된다 해도 팀 합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아로선 결국 타선의 부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지혁, 김선빈, 나성범, 황대인 등은 6월 타율이 2할 2푼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들의 반등이 절실합니다. 시즌 초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다 투타의 동반 하락세와 함께 김종국 감독의 지도력까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나마 장마가 시작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 수 있을 전망이어서 기아로선 내심 장마까지 반가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제22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최근 10년 동안 난민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국제사회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굶주림과 질병의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유엔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유엔 총회 특별 결의안을 통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광주시 현직 시의원이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박미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일했다는 A씨는 박 의원이 광주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약속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임금을 190만 원으로 작성해오라고 하는 등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씨가 온라인으로 보조 업무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한 거라며 상호 합의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